신전이 하나가 있네요. 어느 신을 모시는 신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또 누구죠? 어떤 여성분인 것 같은데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께. 보니까 제우스를 모시는 신전이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사제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제우스께 바칠 제물로 소를 한 마리를 잡습니다. 혹시 그 소 잡아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이 여사제도 그랬어요. 소를 이제 처음으로 잡다 보니까 서툴러서 피를 잔뜩 이제 뒤집어 쓴 거예요. 내가 피가 묻었네, 이거 씻어야겠다라고 하는데 마침 요 옆으로 이제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물에 가서 이렇게 막 목욕을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우리 제우스가 기도를 듣고 제물을 받으러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계셨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그녀를 본 거죠. 봤는데 그 영화나 CF 보면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물에서 나와서 이렇게 긴 머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필 이제 그 장면을 본 거죠, 제우스가. 그래서 금색지가 그러면서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은 뭐지? 이건 사랑이야.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랑은 찐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번 사랑이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쩌면 좋지라고 하다가 솔직히 고백을 하자 그래서 여성분께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여성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엄청나게 리스펙하고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던 분인데 나 같은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그래서 너무 좋아서 둘이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데일리로 맨날 만나는데 이 여자분이 솔직히 입이 간질간질한 게 제우스가 그랬거든요. 야, 사실 헤라가 알면 안 되고 하니까 너 나 만나는 거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경아님이 싱글이에요. 근데 새로 남친이 생겼는데 막 세계적인 슈퍼스타예요. 막 말도 안 되는. 근데 절대 얘기하지 말래 아무한테도. 스캔들 생기니까. 그럼 얘기 안 하겠어요? 입이 간질간질하고. 그렇죠. 내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언니가 둘이 있거든요. 이 언니들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언니한테 얘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 이거 오프 더 레코드거든?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약속해야 돼 진짜 언니? 약속. 약속? 진짜? 나 남친 생겼는데 제우스야. 어머. 이렇게 된 거예요. 웬일이야.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큰언니가 어머 난 지금 헤라클레스 사귀는데 헤라클레스 사귀는데 나는 지금 아킬레우스 사귀는데 안 믿는 거죠.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뭐야 왜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제 속이 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다니면서 저기 교수님 입 무거우시죠? 그래서 제우스 온 동네방네 막 이걸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알게 되겠어요. 헤라가. 어떡해. 어떡해. 그녀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고. 메이야! 또 화났어. 완전 화났죠. 저거 어떻게 죽여버리지라고 했는데 죽여버리지. 저건 그냥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잔인한 마음. 어떡해. 고민 끝에 여기는 헤라가 한 행위가 뭐냐면 변신을 하는데 여기는 이 아가씨의 유머로 변신을 해요. 변신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씨 무슨 고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 유머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어떻게 하지 마. 저기 어떡해. 제우스 사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헤라가 변신은 다 알고 온 거잖아, 헤라가. 그러니까 헤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근데 아가씨 그거 알아요? 요새 제우스를 사칭하면서 여성들에게 뭐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기꾼들이 판을 친대요. 그럼 제우스면 뭐 증거라도 있나요? 뭐 받은 거 있어요? 아니 여기 하늘의 헤라한테는 뭐
집도 주고 뭐 다 주는데 아가씨한테 뭘 줬어요? 보니까 받은 게 없거든. 그 제우스인지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저기 다음에 그 사람 오면은 제우스의 상징인 번개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세요. 제우스는 번개니까. 그래 한번 그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제우스가 왔어. 여보 나왔어. 이제 뭐 대놓고 여보야 그냥. 살림을 차렸어. 여보 오늘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 저기 오빠 나 부탁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여보 당신 부탁이면 내가 저 하늘에 별도 따고 달도 따고 다 따줄 수 있어. 뭘 해줄까? 맹세하는 거지? 내가 내가 스틱스강에 맹세할게. 스틱스강 나왔습니다. 스틱스강. 스틱스강이라는 게 이제 저승으로 가는 그 일종의 경계선입니다. 근데 여기는 스틱스강에 맹세를 하잖아요. 원전에 보면 그 신의 경우라도 말을 바꾸면 1년간 그 신이 코마 상태에 빠져요. 그리고 9년 동안 구금형이에요. 그럼 10년간 사실상 이건 신의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무조건 지켜야 돼. 네, 여기 맹세할게. 뭔데 부탁이? 나 오빠 번개 한번 보여줘. 뭐? 야 그거 안 돼. 야 그 인간이 번개 보면 그 눈이 멀지도 몰라. 너무 빛나서. 그리고 막 이런데 화상 입을 수도 있는데. 오빠 스틱스강에 맹세했잖아. 잠깐만. 그리고 이제 올림푸스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우스가 이제 자기 무기고를 열어본 거지. 그러니까 큰 번개도 있고요. 중간 번개도 있고요. 작은 번개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번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작고 가는 걸 찾아봤더니 요 바늘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제 샤워하고 이제 귀도 후비고 뭐 코도 닦고 뭐 그런 용도거든요. 요거 정도면 뭐 설마 눈 멀겠어 싶어가지고 불도 따로 붙이지 않고 요거를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원전에 보면은 구름하고 안개하고 바람에 잘 쌓여. 그리고 이제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보 내가 가지고 왔어. 일단 위험하니까 선글라스 일단. 선글라스 하나 끼고 이거 조심해서 받아야 되고 살짝. 요거 쌌으니까 구름에 쌌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게 가장 작은 번개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딱 손에 안겨줬는데 갑자기 확 하고 그냥 불이 옮겨붙은 거야. 어머, 확 하고 그냥 불이 옮겨붙은 거야. 어머. 그만큼 센 거지. 이게. 그러니까 으악 이렇게 제우스도 깜짝 놀란 거죠. 어머, 어떡해. 으악 그러면서 여기 막 가슴부터 머리까지 쫙 녹아 들어가는데 더 끔찍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 여자의 배 부위가 녹아 들어가면서 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어떡해. 임신을 했던 거예요. 원전에 보면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어머. 제우스가 어떻게? 뭐야? 아이를 빨리 꺼냈어. 근데 6개월 된 아이가 엄마 밖으로 나면 어떻게? 못 살아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하죠?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로 옮겨야 되는데 인큐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러면서 자기 몸 속에 넣어버립니다. 자, 여기는 제우스가 급한 대로 여기 있는 내 몸 어디에 넣었을까요? 과연 어디에 넣었을까? 어디? 네. 다리. 다리. 다리 어디? 다리도 어디 갔어? 종아리가 있고 윗다리, 이게 아랫다리? 허벅지가 있고 다리가 다 발목도 있고 뭐. 허벅지. 정답. 오 예. 아이를 잡더니 잠깐 아이 놓고 허벅지를 딱 놓고 저 바늘 있죠, 바늘 번개. 하면서 자기 허벅지를 갈라. 그리고 그 구름 있잖아요. 구름을 실 뽑아갖고 빨리 이렇게 실 딱 한 다음에 아이를 이 안에 넣고 이라고 봉해버렸어. 넣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많은 신체 부위 중에 왜 허벅지 속에 아이를 넣었을까요? 그러게. 그럼 저 같은 배에 넣겠는데. 똑같이 배가 그죠?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 비밀은 교수님께서 허벅지요. 네. 아, 왜 허벅지? 일단 허벅지 하면은 남성의 힘의 상징. 실제로 그 에우리피데스라는 비극 작가가 이 바코스의 여신도들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지금 묘사하신 장면이 묘사가 돼 있어요. 이 불쌍한 아이야, 내 남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오거라.
그러면서 허벅지에 넣었다는. 그러니까 남자의 자궁이 허벅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걸 보면 그 여성에게 자궁처럼 남성에게는 허벅지 이게 생명의 상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약간 봤어요. 상징적인 네.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이제 뭐 방송을 시청하시는 남자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스쿼트하고 이제 런지 동작. 런지. 그래갖고 이제 허벅지에 빨리 넣었어요. 근데 이제 출산의 날이 왔습니다. 출산. 아, 제우스가 그 출산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막 허벅지도 엄청 지금 어떡해. 네, 허벅지가 엄청 보이죠. 이렇게 꼬맨 자국 있고 이렇게. 이거 지금 헬한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안 지켜? 아유, 너무 티가 나는 크리스마스를 가리고 다니다가 이제 아, 그래갖고 이제 자기 아들이자 전령인 헤르메스한테 야, 너 나 지금 애 낳아야 되니까 너 밖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너 지키고 있어라고. 아 얘기한 헤르메스 거죠.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지. 여기 부츠 날개가 다 달았어요. 알았어요, 아빠. 우리 밖에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으아 막 이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우스의 형인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온 거예요. 삼지창 들고. 그다음 웬일이세요? 야, 제우스 안에 있지? 나와봐. 나 지금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없는데요? 없어? 나 안에서 으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야, 이 대낮부터 무슨 신음소리야?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사실은 지금 출산 중이세요. 출산? 아니, 그전엔 수많은 여인들 출산을 시키더니 이젠 자웅동체냐, 가지가지 한다라고. 이런 에피소드를 남기고 드디어 제우스는 응애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에서 이제 아이를 탄생시켰어요. 요 아이, 지금 태어난 요 아이가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우리 세계관에서 신과 신이 결합해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신분은 뭐죠? 신이요. 신이죠. 자, 신과 인간이 결합해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영웅이에요. 우리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헤라클레스가 그랬어요. 네. 이 아이는 신과 인간이 결합해서 나와야 되지. 그럼 영웅이죠. 근데 누가 나왔어요, 지금? 신이 나. 아하, 인간이 6개월 품고 신이 3개월을 품었네. 변종이에요. 이건 영웅도 아닌, 그래. 신도 아닌 정체 모를 아이가 세상 밖에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우스가 가만 보니까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헤라 눈 돌아가고 난리 나거든. 그래갖고 헤르메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네. 그래서 상의를 했는데 딱 보니까 이모가 살아있어. 이 엄마의 이 언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이모한테 맡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둘째 이모한테 그 아이를 헤르메스가 이렇게 맡긴 거지. 사실은 이만저만한데 이모가 좀 맡아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는 깜짝 놀랐죠. 그때 동생이 제우스 사귄다고 하더니 그게 진짜였네. 그래요. 이 조카 제가 목숨처럼 아끼고 키울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모의 손에 요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모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헤라가 알면 그냥 끝장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호적 바꾸고 신분을 세탁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아님, 본인이 이모면 헤라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의 신분을 어떻게 세탁하면 좋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 내 아이라고. 내가 낳았다고. 내가 낳았다고. 네. 그 주장만으로 헤라가 납득이 될 거. 헤라의 딸이 출산의 여신이거든요. 네. 이거 탭 몇 번 올려보면 데이터 다 나와. 어디 아이, 그 우리 시즌 다 했어 이미. 다 나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뭘 바꿔야 될까요? 뭘 성을 바꿔야- 바꿔요. 성을. 아니. 네. 아니, 네. 패밀리 네임이 아니라 네. 젠더. 성을 성을 바꾼다고. 그것도 괜찮겠다. 근데 이제 뭐 신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여장을 시킨 거예요. 그 너는 여자야. 딸아이처럼 키운다.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를 좀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모가 딱 보니까 입이 요 동생하고 똑같이 생겼네. 간질간질한 거야. 아이고, 참 우쭐하기도 하고 하나요. 반상회를 간 거예요. 어머, 가인이 엄마. 저기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진짜? 나 지금 키우는 애 있잖아. 그거 내 애 아니야. 누구예요? 조카야, 조카. 조카? 아빠가 누군지 알아? 아빠 누구야?
제우스. 어머, 이러고 그냥 흉내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게 누구 귀에 들어가지? 또 들어갔다. 메이야 이렇게 된 거죠. 애가 하나가 있었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그러면서 딱 타겟은 얘인데 좌표는 얘인데 아니야 얘를 바로 보내기가 싫은 거지. 좀 더 잔인하게, 냉정하게 주변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헤라가 여기 있는 이모에게 광기를 아. 원전에 따르면 이모가 따로 아이가 있었거든. 근데 그 아이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삶아버려. 자기 애를. 그리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어머. 그게 보니까 자기 아이가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모가 자신의 죽은 아이와 함께 바닷물에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모가 이렇게 죽어요. 어머. 죽었어. 그럼 이제 여기는 이 아이는 누가 키우겠어요? 아이가 없어졌네? 아이 어디 갔지? 여기는 헤르메스가 재빨리 이제 구출을 한 거죠. 야 이거 헤라가 이제 눈치챘구나. 이 아이를 어떡하지? 키울 사람도 없는데 안 되겠다. 얘야 저기는 헤라가 절대 찾지 못하는 첩첩산중으로 내가 널 데려다 줄게. 그러면서 훌쩍 날아가지고 산으로 데려가요. 이 산 이름이 니사라는 산이에요. 니사. 니사 마운틴. 여기는 이제 니사산의 완전 그냥 산골이야. 여기다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아휴.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키워달라고 그러냐면 그 산에 가면 ним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ним프들한테 좀 키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이 아이가 제정신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막 이모의 그 모습을 다 봤는데. 근데 어쨌든 이 아이는 이 산에 도착하면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제우스의가 그리스 말로 디오래요, 디오. 제우스의.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이다 이거지. 근데 이 아이가 어디서 자라요? 니사산에서 자라죠. 그래서 니사산에서 자란 자가 그리스 말로 니소스래요. 디오니소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제우스의 니사산에서 자란 자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얻었어.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어떻게 자라갈까? 성격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약간 폐쇄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폐쇄적이고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고 그런데 이 아이의 성격은 밝고 쾌활하고 너무나 맑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산에서 산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스승님이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대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반인반수예요. 반인반수.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이 염소의 다리래요. 근데 그런 다른 형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스승님이 된 거죠. 디오니소스한테 물어봅니다. 디오니소스,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니? 인생은 좌절입니다. 좌절. 가인 씨 인생은 뭐죠? 저는 고통 같아요. 고통. 근데 여기는 스승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기쁨이란다. 인생은 행복이란다. 어머. 인생은 파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봐봐. 디오니소스, 너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 것 같아? 가장 중요한 순간이요? 오늘! 그렇지. 바로 오늘이야.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즐기면 매일매일을 즐기면 우리 인생 자체가 즐거운 거 아니겠어? 아무르? 파티! 아모르 파티.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이거잖아. 누구나 빈손으로 와 이 맞아.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나 신났나 봐. 나 신났나 봐.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이거 좋다. 아모르 파티 이거를 갖다가 그냥 가르치면서 날마다 춤을 추니까 애가 막 이러고 막 신나가지고 이거 막 이거 한 거야. 너무 밝게 자라고 애가. 그래갖고 맨날 여기서 아모르 파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서 아모르 파티 그러면서 어떤 애가 똑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남자애가 그래서 수수가 너 누구니? 너 누구니? 그러니까 나는 옆에 새로 이사 왔어. 근데 춤추길래 같이 추는 거야. 아유 와. 한 거야 여기서. 그래갖고 이제 친구가 생겼어요. 첩첩산중에. 그래갖고 이제 행복한 시절을 보내는데
이게 디오니소스가요.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조금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 아이 앞에 가면 자꾸 얼굴이 좀 붉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뭔지 알겠다. 네, 조금 이렇게 심장도 뛰고 어머머머머. 이 마음이 뭔가요? 첫사랑. 첫사랑 아닌가? 사랑이에요. 사랑 아닌가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내 친구는 나 여잔 줄 아는데 어머 어떡해. 나 육신 남잔데 어머. 그럼 내가 사랑을 고백하면 내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죠? 사랑보다 먼 이 우정보다는 가까워. 어색한 사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삼키고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전 고백 못할 것 같아요. 고백하지 말까요? 아 그래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백할까요? 응. 그럼 고백하러 가야겠다. 고백해야지. 그래서 이제 고백하러 간 거예요. 어디 있어? 뭐 해? 응. 고백하러 갔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응. 어디 있어? 이러고 가는데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어머 왜? 그 황소 사냥을 갔다가 황소에 밟혀 죽었다고 원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떡해.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게 떠났어요. 여기 있는 죽은 고목나무 아래 쓸쓸히. 디오니소스는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땅에 묻어주고 몇 날 며칠을 이 나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또 지켜보고 있던 제우스가 아들아, 내가 너의 슬픔을 달래주고 싶구나 그러면서 여기 있는 나무에 넝쿨을 한 줄기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디오니소스가 나무에 기대 있는데 여기는 넝쿨에서 무슨 이렇게 열매가 송이송이 열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어머. 뭐지? 이야, 이런 거 봤어? 처음 봐요. 봐? 처음 봤어요. 뭐지 이게? 따랐어요. 응. 그리고 보니까 이게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의 눈 색깔하고 너무 닮았어요. 아. 그 아이의 눈 색깔이 이렇게 약간 검붉은색이었거든요. 머리카락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야, 너 많이 닮았다. 껍질을 벗겨서 살짝 입에 대봤는데 너구나. 살아생전에 얘가 뭐라 그랬냐면, 디오니소스, 난 말이야 나중에 어른이 되잖아?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큰 기쁨을 주고 싶어. 그리고 슬픈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싶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 얘기가. 근데 그 달콤한 그 아이의 음성이 혀끝에서 느껴집니다. 너구나. 네가 이렇게 나한테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그 열매를 다 따가지고 이제 집에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밤낮 없이 울면서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포도를 한 송이씩 먹는데 며칠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먹으려고 봤는데 손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게하고 이게 짓눌려져 버렸네. 이거 어쩌나? 상한 거 아니야? 상한 거 같진 않은데? 향이 왜 이러지? 취한 거 아니야? 취했어.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 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오. 그래갖고 이제 완전 취해 있어요. 근데 그 취한 디오니소스에게 마치 그 아이가 환각처럼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그래. 그럼 네가 항상 꿈꿨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슬플 때 위안을 주는 너의 꿈과 소명을 내가 남은 생에 세상에 다 이루고 다닐게 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상징이 지팡이거든요. 이렇게 지팡이를 딱 짚고 포도의 종자와 그 포도나무의 싹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보침을 딱 메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기 남자친구의 소명을 알리기 위해서. 그 세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디오니소스가 좀 달라졌네요. 머리를 풀었습니다. 이 원전에 보면 양갈래를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쳤는데 얼마나 남자인데 아름다웠냐면 아프로디테 뺨치게 아름다워요. 우와. 남자인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남자임을 밝혔죠, 세상에. 밝히고 다니면서 포도나무에 뭐 종자를 나눠주고 나무 재배법, 양조 방법 이런 걸 이제 다 알려주고 다닌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디오니소스도 이 술을 마신 사람들의 그 첫 반응이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술을 처음 마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요? 제가 대학 입시 시험을 보고 처음 술을 마셔봤거든요. 근데 딸이 일어나서 저한테 싸움을 걸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런 느낌. 네. 가인님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초대박이 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오더니 그냥 뭘 배웠다고 선생님이래. 선생님, 어머. 스승님. 그 뭐예요? 뭐 와인이라고 하셨나요? 아니 마셨는데 제가 좀 마음에 우울함이 있었는데요. 씻은 듯이 났어요, 선생님. 하루에 한 잔씩만 하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막 너무 반응이 좋은 거죠. 그리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추종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팬클럽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그럼 여기 있는 디오니소스의 그 팬클럽은 주로 성별이 어떨까요? 여성 아닌가? 술을 먹으니까 남잔가? 여성 정답. 오. 거의 90% 여성. 와우. 그 이유가 잘생겨서? 잘생겨서도 있지만 네. 당시 그리스의 여성들의 삶이 마치 우리나라 조선 후기 여성들의 삶과 같아서 어떡해. 팍팍하구나. 무시당하고 굉장히 그 기쁠 일이 없었는데 여기는 술만 마시면 알딸딸해지면서 너무 행복하고 내가 해방되고 막 자유를 얻은 느낌이라 수많은 이제 여성 추종자들이 막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셀럽이 돼가지고 와 없던 아우라도 생기고 거의 신적인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경아님 이렇게 팬클럽이 다 여성들인데 네. 근데 디오니소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안 하죠. 그렇게 많은데. 뭐 때문에? 와! 자유로운 영혼이신데요. 네. 아니 못하죠. 막 이 난리 나지 여기 팬들이. 막 연애 편지 팬한테 난리인데. 근데 어느 날 깜짝 결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머. 디오니소스가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네. 우리 오빠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부케도 막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딴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때가 아마 디오니소스에게는 가장 행복한 프라임 타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화무 11홍이라고 했나요?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디오니소스에게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왜? 그 슬픔이 무엇일까요? 잠시 뒤에 계속하겠습니다.